재벌 3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물려받은 왕관의 무게를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 그 왕관을 스스로 쟁취하고 심지어 전장의 판도 자체를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입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의 한 수를 둔 승부사, 이부진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조 원.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회사 매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서울 시내 면세점 시장, 이 거대한 시장을 장악하는 단 한 명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말 그대로 왕관의 가치였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넣는 거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2015년에 벌어진 이 싸움은요, 그냥 사업권 하나 따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재벌 가문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리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장의 한복판에 삼성가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진검승부였습니다. 모두가 승패를 점치기 어려워하던 이 거대한 전쟁에서 한 여성 CEO가 던진 단 하나의 수,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수가 판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그 신의 한 수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5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6허,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로 정말 넘쳐났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으로 면세점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면세점 사업권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유통 대기업들한테는 사활을 걸고 차지해야만 하는 보물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에 뛰어든 선수들 몇몇을 보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롯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등에 업은 이부진의 호텔신라, 여기에 범삼성가인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까지 참전했죠. 특히 이부진 사장하고 정용진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집안 싸움 구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섰던 이부진,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가 던진 그 결정적인 한 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어떻게 리틀 이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성장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부터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해요. 리틀 이건희. 이건 뭐 얼굴이 닮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 승부사 기질, 그리고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 이 모든 게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경영 스타일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거대한 비전과 추진력을 딸은 위기관리 능력과 꼼꼼함으로 계승한 거죠.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모습은 완전 판박인데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호텔 가구 배치나 색깔까지 일일이 스케치했다는 일화는 그녀의 경영 스타일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그리고 말이죠. 그녀의 리더십은 결국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01년에 그녀가 호텔신라에 처음 합류했을 때 매출이 약 3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경영 전면에 나선 2015년에는 2조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엄청나죠?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딸의 혹독한 경영 수업을 이건희 회장은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호텔신라 부장으로 처음 입사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그 호텔 스위트룸에 2달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 부장님이 아니라 부회장님이 출근하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건 그냥 우리 딸 힘내라 하는 격려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임의 메시지이자 절대적인 지지의 표현이었어요. 면세점 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에 나서기 전에 그녀는 이미 여러 번의 혹독한 시련을 거쳤습니다. 강철은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는 법이죠. 그녀도 위기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그야말로 불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 리더였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최초로 공항에 루이비통 매장을 유치한 일입니다. 당시 루이비통은요,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공항엔 절대 매장을 안 낸다는 그런 절대 불가 원칙이 있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부진 사장이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서 아르노 회장을 끈질기게 설득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 하나 연 게 아니에요.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롯데를 꺾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정말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010년에 호텔 신라에 머물던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에 6분간 정전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재앙이 터집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실패, 이건 호텔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 굴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1년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고요. 4년 뒤 새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을 다시 호텔 신라로 모시는 데 성공하죠. 모든 일정을 하나하나 직접 챙긴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감사를 표하면서 호텔 신라는 위기를 넘어 중국 국빈 전담 호텔이라는 최고의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승부사 이부진. 이제 드디어 면세점 대전이라는 가장 큰 판에서 그녀가 던진 그 결정적인 한 수, 바로 그 신의 한 수를 낱낱이 뜯어볼 시간입니다. 그녀의 전략,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문제 파악. 당시 호텔 신라의 가장 큰 약점은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다는 독과점 비판이었어요. 이걸 해결해야 했죠. 둘째, 파트너 선정.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누구들 예상 못한 카드, 바로 경쟁사였던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습니다. 셋째, 시너지 창출. 호텔 신라는 면세점 운영 노하우라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가졌고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비어있던 용산 아이파크몰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졌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독과점 논란을 한 번에 잠재웠고 두 회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줬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비판을 무력화하고 승리를 가져온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얼음장처럼 냉철한 승부사 이부진에게도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전장의 지휘관이라는 그 강력한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잠시 살펴보시죠. 대중들에게 비친 그녀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얼음공주였죠. 공식 석상에서 보면 주로 블랙 앤 화이트 같은 무채색 계열의 아주 절제되고 세련된 패션을 선보입니다. 이미지 전문가들은 그녀의 아우라가 사계절 중에서도 차갑고 선명한 겨울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강렬하고 도시적인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절친한 배우 고소영 씨의 결혼식 때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결혼식의 꽃장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챙겼다고 해요.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돕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전약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였던 거죠. 그녀의 결단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데요. 과거에 그녀가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시작했던 베이커리 사업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먼저 사업 철수를 결정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와 명분을 더 중시하는 그녀의 냉철한 승부사적 기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면세점 대전도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온 이부진 사장.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앞에는 더 크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재벌 3세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영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또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면세점 사업을 넘어서 호텔 신라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이 거대한 삼성그룹 안에서 그녀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증오는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부진은 과연 아버지 이건희의 딸, 삼성가의 일원이라는 그 이름값을 넘어서 한국 경제사에 오롯이 이부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새긴 독립적인 경영인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앞으로 될 다음 한 수가 바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